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대의 필수 기기인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은 놀라운 것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스마트폰 활용 팁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에서 많이 이용하시는 배터리를 스마트폰으로 체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요즘 가정에서 이용하는 기기들 중에 배터리를 이용하는 기기가 굉장히 많죠. 이 배터리 체크를 위해서 멀티테스터기를 이용하거나 또는 배터리 잔량 체크하는 기기를 따로 구매를 하고 하시는데요. 그런 기기가 없을 때는 배터리 잔량이 얼마 남았는지 궁금하면 굉장히 답답하죠. 스마트폰을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를 보시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납작한 부분이 있죠.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 극이죠. 자, 이 플러스 극을 스마트폰에 대봅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밀어주면 바로 반응하죠. 배터리 잔량이 많이 남았을 경우 스마트폰에 가져다 대면 바로 반응합니다. 자, 꺼볼까요? 자, 이 잠근 상태에서 두 번 터치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오고요. 자, 밀고 그 다음 패턴도 그려주죠. 그러면 바로 반응하죠. 자, 이렇게 원하는 앱을 터치해도 바로 반응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는 배터리가 많이 남은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반응하지 않고 약간의 텀이 있다거나 아니면 여러 번 터치해서 반응이 되면 이 배터리는 잔량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대략의 배터리 잔량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반응이 빠르면 이 배터리는 잔량이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리 가져다 대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배터리는 버려야 되겠죠. 자, 간편하게 배터리 잔량 확인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급할 때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 잔량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이 어디에 있는지 깜빡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여기저기 한참 찾으시는데요. 간단하게 스마트폰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빅스비를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빅스비부터 활성화해야 되겠죠. 스마트폰에서 설정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유용한 기능 들어가세요. 그리고 빅스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목소리 등록이라고 있죠. 자, 여기를 들어가세요. 그 다음 빅스비 호출을 하이 빅스비 설정을 하시고요.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빅스비를 호출을 할 때 잠금 상태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둡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면 스마트폰이 잠금 상태로 있더라도 하이 빅스비 그러면 바로 반응을 하게 되죠. 박수 소리 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스마트폰 위치를 찾을 수 있죠.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실 때 보통 자동 회전 두고 많이 이용을 하시죠.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시면 여기 회전 기능이 있죠. 자, 회전 기능을 켜게 되면 스마트폰을 가로로 돌리게 되면 자동으로 회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홈 화면 자체를 회전해서 쓸 일은 잘 없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용하면 이렇게 전화기를 이용할 때도 전부 회전이 돼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자, 홈 버튼을 눌러도 계속 회전이 된 상태죠. 보통 이렇게 회전하는 것은 영상 볼 때만 이용하게 되는데 홈 화면, 잠금 화면, 전화기, 메시지 화면에서도 전부 회전이 되면 불편해요. 이럴 때는 영상 볼 때만 회전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상단을 아래로 쓸어 내리고 여기 있는 회전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사용 중으로 돼 있지만 홈 화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 전부 따로 설정을 할 수 있죠. 자, 홈 화면 끄세요. 잠금 화면도 끄고 음성 통화 화면도 끕니다. 자, 이렇게 해주게 되면 잠금 화면, 음성 통화 화면, 홈 화면은 회전해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자,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경우 간편하게 회전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바로 돌아가게 되죠. 여기는 홈 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 회전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화면을 다 보고 홈 화면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축소 버튼 누르고 하실 필요 없이 우측 끝부분 터치해서 밀어주면 홈 버튼 나오죠. 홈 버튼 눌러주게 되면 홈 화면은 이렇게 세로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복잡하게 가로 세로 돌리면서 이용을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자동 회전 이용을 하시고 홈화면, 잠금화면, 음성 통화화면은 전부 끄고 이용하시면 영상 볼 때만 회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다 보면 자주 이용하는 앱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앱 이용을 하실 때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시고 해당 앱을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이 열려 있을 경우 보통 모두 닫기로 닫아주죠. 자, 그러면 자주 이용하는 앱은 또 앱을 실행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죠. 이럴 때 자주 이용하는 앱만 고정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앱을 실행해 볼게요. 열려있는 앱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앱들이 있죠. 자, 여기서 카메라를 자주 이용을 하거나 또는 유튜브 앱을 자주 이용합니다. 그러면 매번 다시 실행을 시킬 필요 없이 홈 화면에서 열려있는 앱 버튼 누르신 다음 원하는 앱 상단에 있는 배지 한번 터치합니다. 그러면 최근 앱에 열어두기라는 메뉴가 나오죠. 자, 이걸 선택을 하시면 고정이 돼서 모두 닫기를 하더라도 그 앱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필요한 앱들 마음대로 이용을 하시다가 언제든지 열려있는 앱 버튼 들어가서 모두 닫기 해주셔도 설정한 앱은 항상 남아있게 됩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스마트폰으로 웹사이트 검색들 많이 하실 텐데요. 중요한 정보나 다시 방문해서 확인해야 할 때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 놓거나 또는 복사해서 저장을 해 놓죠. 자, 그럴 필요 없이 캡처해서 사이트 주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웹사이트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키보드를 보다가 이 키보드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 나중에 이 쇼핑 사이트로 다시 와서 확인을 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 일일이 주소를 적을 필요 없이 이 상태에서 그냥 캡처만 하면 됩니다. 자, 스마트폰 캡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저는 가장 기본적인 캡처 방법인 볼륨 하단 버튼과 전원 버튼 동시에 눌러서 캡처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됐겠죠? 자, 그러면 이 캡처한 사진은 어디에 저장됩니까? 갤러리에 저장이 되죠? 자,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캡처한 사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 아래쪽에 웹사이트로 이동이라는 버튼이 나와요. 이 버튼만 누르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간편하게 웹사이트 주소 저장을 해 놓을 수 있죠. 자, 일일이 사이트명 적어 놓거나 복사해 놓지 마시고 캡처해서 간단하게 저장을 해 놓도록 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충전하는 방법인데요. 외출을 하려고 보면 항상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있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고 빨리 나가야 되는데 배터리가 남지 않아서 불안한 경우에 충전기에 연결하고 충전량만 계속 확인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빨리 충전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상단 아래로 쓸어 내린 다음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 충전을 하면 원래 충전 속도의 20에서 30%는 빠르게 충전이 됩니다. 50% 정도만 충전이 돼도 외부에 나가는 데는 지장이 없죠. 자, 그런데 10%밖에 충전이 되지 않았어요. 50% 충전되는데 30분이 걸린다고 한다면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충전을 하게 되면 15분 정도 충전을 하게 되면 대략 50%까지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충전해야 될 경우 이런 식으로 충전해 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일상에서 활용하기 좋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스마트폰 활용 팁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일상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들이니까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스마트폰 위젯을 얼마나 이용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 사용을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위젯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위젯을 설치하기 위해서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 설정으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아래쪽에서 위젯 누릅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는 다양한 위젯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위젯들 위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카메라 위젯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터치하면 커스텀 카메라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실 때 나만의 세팅을 해놓고 찍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다음에 다시 찍으려면 다시 세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커스텀 카메라를 이용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세팅 값으로 된 카메라 앱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 카메라 선택하고 추가합니다. 그러면 위젯 이름을 지정을 하죠. 자, 그 다음 시작 모드를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 후면과 전면 카메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진, 인물 사진, 동영상 그 외에 다양한 모드를 선택할 수 있죠. 자, 저는 인물 사진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뒤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동영상 저장 위치, 그 다음 위젯 배경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앨범에 최근 이미지로 되어 있죠. 자, 이제 이 위젯만 터치하면 다른 설정할 필요 없이 바로 인물 사진 후면 카메라로 적용이 되겠죠. 자,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카메라 위젯이 설치됐죠. 자, 이제 이 버튼만 터치하면 바로 인물 사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매번 카메라에 들어가서 모드 선택하고 전면 후면 카메라 선택하고 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셀카 찍을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죠. 보통 셀카 찍을 때는 카메라 들어간 다음 전면 카메라로 바꿔주고 그 다음 또 인물 사진 누르고 여러 개를 터치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검색 위젯인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터넷 검색이죠. 자, 그때 네이버를 이용해서 검색하신다든지 또는 크롬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시는데요. 그때마다 매번 앱을 실행하고 그 다음 URL에 입력을 해서 검색 버튼 누르시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아예 검색 위젯 창을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터치해서 기다린 다음 위젯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주로 이용하는 검색하기 위한 웹 브라우저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크롬으로 검색을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크롬 선택합니다. 그러면 검색창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자, 터치할게요.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을 꺼내 놓을 수 있습니다. 크기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검색창을 꺼내 놓게 되면 음성으로 검색을 할 수 있죠. 입력창 터치해서 직접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필요 없이 음성으로 바로 검색할 수 있어요. 마이크 버튼 누르고 검색해 볼까요? 미세먼지 수치. 자, 그러면 바로 검색할 수 있죠. 검색 기능을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 검색은 네이버를 이용해도 되고요. 구글, 그 다음 삼성 인터넷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자, 유튜브도 위젯으로 꺼내 놓으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터치하시면 유튜브 검색이 나오고요. 그 아래에는 홈, 쇼츠, 구독이 나오죠. 여러분이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꺼내 주시면 돼요. 자, 저는 아래 걸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유튜브를 이용을 하실 때 일일이 유튜브 앱 실행하실 필요 없이 위젯 창에서 홈 누르면 바로 홈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겠고요. 쇼츠 누르면 바로 쇼츠가 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검색도 여기 있는 입력창을 터치하신 다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 경우도 마이크를 이용을 해서 음성으로 간단하게 검색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여러분이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앱이 뭐죠? 네이버 앱이죠. 자, 네이버 앱 선택하면 날씨라든지 출입증, 그 다음 네이버에도 검색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지갑,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자주 이용하는 기능들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네이버에는 네이버 앱 말고도 네이버 마이박스라든지 그 다음 밴드, 네이버 지도, 네이버 메모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런 것들도 자주 이용하시는 기능들은 꺼내놓고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스마트폰에서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뭐죠? 내비게이션 기능이죠. 자, 이 내비게이션 기능도 카카오맵,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중에 여러분이 자주 이용하시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위젯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카카오맵 같은 경우에는 버스 도착 시간, 지하철 도착 시간, 그리고 카카오맵의 기능들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바로가기 모음도 이용할 수 있겠죠. 자, 바로가기 모음 터치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검색, 길찾기, 교통정보, 음성 검색, 지하철
이 중에서 원하는 기능을 바로 실행할 수 있죠. 예를 들어 길찾기를 실행해 볼까요? 그러면 바로 실행돼서 나오죠. 제가 지금까지 길찾기 했던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 스마트폰에서 또 많이 이용하는 기능이 이 메모 기능인데요. 삼성 노트 위젯을 꺼내 놓으시면 한 번에 노트의 모든 기능들을 위젯을 이용해서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음성 입력이라든지 필기체 입력, 일반 텍스트 입력 전부 한 번에 이용할 수가 있죠. 매번 노트 열고 새로운 노트 만들어서 직접 입력하고 하는 과정들을 터치 한 번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런 경우에 디바이스 케어에 들어가서 메모리를 정리한다든지 쓰지 않는 앱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도 일일이 디바이스 케어를 실행하실 필요가 없이 위젯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최적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과 메모리 정리가 있죠. 자, 이걸 터치해서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메모리 정리할 때 디바이스 케어를 설정에 들어가서 실행할 필요 없이 이 위젯에서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메모리가 12기가 중에 6.4기가를 쓰고 있고 저장 공간은 82.9기가를 쓰고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빗자루 모양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간단하게 정리해 주게 됩니다. 자,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됐죠. 자, 이런 식으로 메모리 정리만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스마트폰을 훨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저장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저장 공간 들어가셔서 바로 저장 공간에 있는 내용 중에 필요 없는 내용들 정리해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겠죠. 자, 제일 유용한 기능이 이 메모리 정리 기능이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한 번씩만 눌러주셔도 항상 빠르게 스마트폰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위젯만 정리를 잘 해서 이용을 하셔도 스마트폰을 좀 더 스마트하고 빠르고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젯을 많이 꺼내놓고 이용하다 보면 위젯이 여기저기 있어서 오히려 정신이 없죠. 자,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서 위젯 전용 페이지로 활용하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홈 하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위젯 전용 페이지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제일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 플러스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눌러서 빈 페이지를 하나 생성합니다.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이렇게 페이지가 뜨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좌측으로 이동을 시켜서 여러분이 자주 이용할 만한 곳에 가져다 놓으시면 돼요. 자, 저는 첫 페이지 앞쪽에 놓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위젯은 전부 여기다 옮겨 놓는 거죠. 자, 여기는 첫 페이지죠. 여기는 자주 쓰는 앱들을 배치하면 되겠고요. 그 앞쪽 페이지에는 위젯들을 전부 배치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홈 버튼 누르고 첫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한 페이지 좌측으로 넘기면 위젯이 있네요. 자,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위젯이 선택되죠. 자, 이렇게 해서 위젯을 앞쪽 페이지로 옮겨 놓고요. 자, 그 다음 여러분이 생성한 위젯들은 전부 여기다 옮겨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위젯들을 여러 개 꺼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위젯들이 많다 보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오히려 복잡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위젯 스택을 이용을 하시면 위젯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위젯 스택은 가로 길이가 같은 위젯들끼리는 합쳐줄 수 있는 기능이죠. 지금 네이버 검색 위젯과 노트 위젯은 가로 길이가 같죠? 그러면 터치해서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들어서 이렇게 얹어주게 되면 스택으로 겹쳐지게 돼요. 자, 이 구글 위젯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얹어줄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유튜브 검색 기능도 있어요. 이 경우는 세로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죠. 자, 그래서 세로를 좀 더 줄이겠습니다. 그 다음 터치해서 위에다 얹어주면 겹쳐질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게 되면 위젯 스택에서 얼마든지 여러 개의 위젯들을 하나로 합쳐줄 수 있어요. 자, 그 대신 이런 커스텀 카메라 같은 위젯은 가로 길이가 다르죠. 이 경우는 합칠 수가 없어요. 스택은 가로 길이가 일정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아두시게 되면
한 페이지에 자주 이용하는 위젯들 전부 넣어두시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젯은 스마트폰에서 꼭 써봐야 하는 기능인데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젯들을 잘 정리해서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